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오늘 또 보충 수업 슬리핑 가스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플레이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느낌이 좀 알콩달콩 살아있을 때 이 게임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별도의 또 우주TV 구매 가이드 보충 수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슬리핑 가스 펀딩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슬리핑 가스 지금 오늘 런칭 하자마자 지금 1억 바로 돌파를 했습니다. 오, 엄청나요. 지금 1억에서 후원자 931명 넘었는데 충분히 그럴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은 니어엠파 때도 보여줬던 그 저력이 있잖아요. 니어엠파랑 슬리핑 가스 그 같은 작가님이시죠? 라이언 라우켓 형님의 그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없긴 해요. 저도 그렇게 끝까지 다 플레이하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그 개인적인 호감 포인트 그런 것들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벌써 보드게임 기계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8.5대의 진짜 높은 평점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스트 인수는 1에서 2, 3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4인까지 가능한데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나 둘을 선호하세요. 뭐 아무리 많아도 이제 3명까지를 원하시는데 저도 이제 TTS에서 3명이서 즐겼었는데 3명까지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영문판으로 즐겨서 조금 버벅거림이 살짝 있었지만 한글판으로 즐긴다는 가정하면은 3명까지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혼자서 즐겼을 경우는 물론 쾌적하게 즐길 수 있지만 단점, 이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그 감흥, 모험을 떠나는 그 설레임을 공유할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게 좀 제일 아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혼자보단 최소한 둘 아니면 셋 이렇게 즐기는 걸 추천드려 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평점이 높은 만큼 많은 보드게임 유튜버들, 리뷰어들이 또 굉장히 좋은 평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총 11만 4천 원에 지금 펀딩으로 올라왔습니다. 보드게임 TRPG 팬들을 위한 환상적인 작품인데 룰마가 있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게임은. 왜냐면 저희도 게임을 진행할 때 당시 라마님께서 이제 룰마를 진행을 해주셨는데 룰마도 룰마대로 그 마스터로서의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니어엠파를 즐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게임을 진행하는 흐름 자체가 이렇게 설명책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것에 관한 선택지에 따라서 또 몇 번으로 가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책자거든요. 책자를 보고 몇 번으로 가라 아니면 어떤 페이지를 열어라 또 그 선택지에서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다양한 분기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퀘스트들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게임을 진행하는 것도 재밌지만 룰마로서의 역할도 좋아해 하시는 분들이 게임을 마스터로 가이드를 잡아주시면서 즐겨도 다른 플레이어들이 룰을 모른 채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치 골이 지금 다 열렸어요. 목표 달성 시트, 여정 시트, 프로모 카드들, 이제 동전, 메탈 코인 세트, 목재 토큰, 주사위 까지 뭐 다 열렸는데 이 주사위가 실은 원래 게임을 진행하시면서 이 운명 카드를 뒤집어 가지고 여기 나온 숫자를 가지고 그 눈금이 더해져요. 어떠한 특정 미션을 수행할 때 그 아이콘 개수가 일정 수치를 넘어야 되는데 내가 진행하고 있는 캐릭터가 해당 아이콘이 있다 혹은 우리 팀원들 중에 그 아이콘을 갖고 있다 그러면 도와주면서 그 아이콘이 더해지거든요. 그렇게 최종적으로 다 더해지고 난 뒤에 이 운명 토큰을 뒤집어서 여기 나온 숫자를 최종적으로 더해서 그 수치가 도달하면 성공 아니면 실패 이런 식으로 감안을 하는데 그게 주사위로 나오면 좀 더 편해지겠죠. 카드를 오픈하지 않아도 커스텀 주사위를 던지고 그리고 이후에도 전투할 때도 똑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공격이 들어가느냐를 여부를 판단할 때 운명 카드를 뒤집어서 아까 말한 요 수치가 몬스터가 갖고 있는 기본 내 방어력 어느 정도 그 성공률을 체크를 해서 그 뒤에 공격 데미지가 들어가는 방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또 주사위가 또 있죠. 굳이 말하면 이 주사위로 커스텀 주사위로 같이 던져도 돼요. 그런데 이제 게임에 좀 더 몰입감을 위해서 커스텀 운명 주사위는 운명 아이콘으로 나왔을 테고 그다음에 전투 주사위는 이제 전투 칼 표시로 조금 나와서 몰입감을 좀 다르게 한 것 같아요. 데미지 토큰도 늘어나고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이 이렇게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여기서 이 배가 모험을 떠나면서 그 지역에 번호 카드들을 열람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열람을 통해서 몬스터가 출몰 한다든지 혹은 그 지역에서 어떤 특정 퀘스트 누구 마을 주민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벤트가 벌어져 가지고 이벤트 체크를 한다든지 하면서 모험을 떠나가는 방식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의 그 배고요. 만티코어. 그래서 이 배 내에서 이 일꾼을 통해서 이제 액션을 우선 수행합니다. 수행하면서 토큰들을 얻기도 하고 내가 진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특정 카드들을 또 손에 습득하기도 해서 우선은 배 내에서 액션이 한번 수행이 돼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묻어놨던 어떤 이벤트들이 수행이 되는데 이 이벤트들도 처음엔 조금 잔잔하게 시작하다가 중, 강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액션이 두 턴, 각 플레이어마다 두 턴씩 진행되는데 그 플레이가 뭐 배가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배가 정박해 있는 그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번호 페이지를 통해서 뭐 탐색, 탐험 같은 액션을 수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배가 정박해 있는 곳이 이렇게 항구라든지 아니면 아이템을 살 수 있는 상점 같은 곳이면 물건을 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액션들을 그 중에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또 이동할 때도 재밌는 게 이 여기 점선
제본이니까 넘어가거나 혹은 이 선을 넘어가는 것 자체가 한 칸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가 이동을 하려면 액션을 하겠습니다 라고 수행을 할 때 배의 항해력을 따집니다. 배가 항해를 갈 때 이 트래블, 이 마크가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칸수가 더 나뉘는 겁니다. 그 항해력 지수만큼 배가 이동을 할 수 있어요. 배가 이 보여지는 페이지 말고 내가 여기 배가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페이지로 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TTS로 봤을 때는 이 페이지가 다 이렇게 뒷면으로 뒤집혀져 있어서 굉장히 광활한 세계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 게임할 때 이렇게 책자다 보니까 이 페이지만 펼쳐놓고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광활한 세계인지 잘 모르고 시작을 하는데 이건 뭐 저마다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큰지 알고 시작하는 게 또 그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왜냐면 그 뒷면 자체 그림이 힌트가 살짝씩 있거든요. 그리고 게임 내에서도 보다 보면 키워드가 단순히 그냥 의미 없는 지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몰입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게, 읽어 나가다 보면 어떠한 특정 그 지문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이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힌트가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힌트가 주어지는 곳을 찾아가면은 정말 신기하게도 어떤 키워드를 갖고 있으면 다음 퀘스트로 이어지는 거고, 그런데 내가 그 키워드가 없이 그냥 내가 의미 없이 이쪽을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메인 스토리가 열리지 않고 약간 보조, 다른 시나리오가 열람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기점이 나뉘기 때문에 게임을 진행하면서 이 퀘스트 관련된 지문들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몬스터 카드들이 있는데, 카드들을 이어놓고 그 지역들을 이렇게 테트리스처럼 맞추는 식으로 공격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공격력을 내가 뭐 데미지가 3이다 싶으면 내가 여기서 하트를 막을 수도 있으면, 여기서 시작을 했으면 그 시작점에서부터 데미지가 이어져 나가야 돼요. 몬스터가 내가 한번 때리면 반격으로 절 때린단 말이에요. 이 공격력을 막기 위해서 여기 뭐라고 해야 돼, 여기가 아마 머리인가? 이렇게 구역들이에요, 몬스터들. 그래서 이 구역을 막으면 데미지는 덜 맞지만 하트는 아닌 거죠. 최종적으로 이 몬스터를 처치하려면 보여지는 이 하트를 다 막게 되면 이 몬스터는 이제 죽게 되고요. 나머지 구역들을 막는 거는 저 친구가 나를 때리는 공격력을 좀 더 저지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독댐 같이 이제 특수 효과들을 좀 저지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 내가 공격 한 번 하고 저 친구가 또 날 공격 한 번 하고, 그리고 우리 팀원들이 계속 공격을 하는데, 이 공격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콤비네이션이 정말 잘 이뤄냈어요. 여기 표시를 보면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표시된 구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을 내가 공격을 하게 되면은 제 캐릭터가 갖고 있는 시너지 토큰을 나 말고 다른 캐릭터들한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가 공격을 만약 또 하면은 내가 줬던 시너지 토큰이 버프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 마치 모바일 게임에서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캐릭터들이 시간차식으로 얘가 먼저 때리고 또 다음에 얘가 때리면 약간 공격력이 극대화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런 효과들을 좀 잘 살려놨어요. 그걸 전략적으로 세워서 전투를 한다는 점도 좀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좀 의미 없는 전투가 있잖아요, 가끔 이런 게임들을 보면은. 그런데 어떤 몬스터냐에 따라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격해 나가지, 어떻게 전략적으로 어떤 캐릭터가 먼저 진출하지, 이런 요소들이 담겨 있어서 전투가 좀 재미있더라.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혼자 플레이하기보다는 2명, 3명이서 이어서 플레이할 경우 그 재미가 약간 극대화되는 점도 있어요. 왜냐면은 게임을 할 때 이 캐릭터 카드들을 다 갖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혼자 하면은 당연히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캐릭터고, 2명이면 이 캐릭터를 정확하게 나눠요. 혹은 3명이어도 나누고요. 그래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캐릭터가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팀 플레이로 했을 때 말로 내가 먼저 얘로 칠게, 그 뒤에 네가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다, 막 이런 합을 맞추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명, 3명 추천하는 것 같고요. 구성물을 보면 이렇게 책자가 있고 스토리북이 있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많죠. 한글화 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선박보드가 있고요. 그래서 선박 미니어처가 있는데 요렇게 미니어처로 나오는데, 이게 아무래도 뭐 몰입감도 그렇고, 이왕이면 뭐 다홍치마라고 뽀대에 있으면 당연히 좋잖아요. 그리고 피규어도 있고 전투 액션 토큰, 이게 이제 전투 액션 토큰이라는 게 3인 기준으로 했었기 때문에 전투를 건 사람이 토큰 2개를 갖고 나머지를 하나씩 갖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캐릭터 중에 다 쓸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캐릭터 중에 공격력이 강한 애가 2개인데 전투 토큰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 둘 중에 1명밖에 참여를 못 시킨다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정 기록 시트가 있고요. 왜냐면은 이 게임이 워낙 길다 보니까 한 번에 미션을 클리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이브를 해놓는 그런 시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구 보드, 뭐 항구에서 들어갔을 때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액션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 놓은 그냥 카드입니다.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자원들이 있는데 이게 또 재밌어요. 고기, 채소, 곡물이 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이 우측에 있는 레시피 카드들과 장비 카드들, 그리고 다양한 모험에서 얻은 그런 동료들이라는 이런 카드들이 계속 늘어나요. 그런 늘어나는 카드들을 커맨드 토큰을 딱 올려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레시피 카드에 맞춰서 뭐 고기 2개를 가지고 내 에너지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내 피로도를 회복할 수 있다든지 그런 기능들을 쓸 수 있어요. 나무 토큰들은 어떤 특정 데미지를 받거나 하면 손상을 입어요. 그런 손상들을 수리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티팩트, 유물 토큰이기도 하고, 근데 유물 자체로서 효과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이원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전도 있고요. 그 동전이 이제 이 코인이 이렇게 종이로 돼 있는데 스트레치 골이 열렸을 때 이렇게 메탈로 나오게 됩니다. 커맨드 토큰은 굉장히 중요한 토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토큰이 있어야, 그러니까 내 캐릭터를 어떻게 사용할 때 이 토큰을 가지고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 토큰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토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올려놓게 되는데 이게 막히면은 다음 사람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카드당 토큰을 한 번 놓고 사용하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배에서 토큰을 모두 없애는 액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 액션 때 토큰을 모두 다시 리셋하는 액션을 해야만 구멍들이 다시 열려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태 토큰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캐릭터가 디버프 효과들이 있어서 커맨드 토큰으로 치료해주는 효과들도 또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게임이 RPG적 성향이 정말 강해요. 게임을 진행하면서 내가 성장해 나간다는 느낌이 굉장히 크고요. 니어 엠파이어에서 저는 굉장히 재밌었던 점이 모험을 떠나면서 막 시장을 가서 아이템을 사고 동료를 데려오면서 내가 점점 강해져가는, 그러니까 레벨링을 해나가는 재미가 정말 컸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니어 엠파이어 하나의 스테이지가 끝나면 그 내가 레벨업 했던 것들이 다 초기화가 되잖아요. 게임 다시 리셋해서 1부터 키워나가는 것 같은, 물론 그런 재미도 있지만 내가 강하게 키워놨을 때 좀 허무함이 살짝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슬리핑 가츠도 큰 그림에서 보면은 결국은 어떤 시점에서는 모든 게 초기화가 되긴 합니다만 그 초기화가 되는 시점이 굉장히 좀 길어요. 그러니까 니어 엠파처럼 짧지 않다. 커나가는 재미, 뭔가 좀 레벨링 해나가는 재미가 좀 더 딥하다 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막 모았으면은 시장 카드를 열어봐가지고 좋은 아이템들이 있으면 돈을 내고 사서, 그러니까 우리 팀원을 위해서 강화시킬 수도 있고, 어떤 무기 같은 경우는 캐릭터,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의 캐릭터에게 달아줄 수도 있고요. 이 폐허의 물결 확장 요소와 굉장히 딥하고 큰 시나리오인데 확장까지 들어가면서 엄청 커질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스트레치 골에 있는 던전, 별개의 확장이 아니라 게임을 진행하면서 좀 더 딥한 몰입감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확장인 거죠. 그래서 뭐 이거 필수라고 하는데 벌써 이미 열려버렸기 때문에 뭐 열쇠 토큰이라든지 램프라든지 던전을 좀 더 탐험하는 재미를 좀 더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딥벤트 보드 게임이 있는데, 이거는 뭐 작가님이 만드셨던 게임이긴 한데 살짝 준비해보면 여기 있는 게임이에요. 딥벤트라는 게임인데 이거는 타일 놓기 게임입니다. 타일 놓고 타일 배치에 약간 엔진 빌딩의 요소가 있는 그런 게임이고요. 상호작용도 조금, 인터랙션도 조금 있어요. 서로 공격을 서로 먹이고 할 수 있는 게임이라서, 해저 심해를 다룬 게임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슬리핑 같이 약간 바다에서 하는 게임이잖아요. 그 테마도 다른 뭐 어울린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별도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이 18일인데 18일 동안 어떤 스트레치 골이 나올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시나리오에 몰입하면서 게임을 해나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글룬웨이븐이라든지 뭐 그런 우리가 던전 크롤링 게임처럼 전투 배치라든지 막 전투를 하면서 액션을 주고받는 그런 비중은 다소 낮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던전 크롤링 게임과는 다른, 전투를 하는 전략성이 낮냐? 그건 또 아닙니다. 모험을 통해서 얻어가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모험을 계속 탐험해 나가는 정말 RPG적인 요소의 쾌감이 60, 70이면 또 40, 30 정도는 몬스터를 때려잡을 때 이 친구를 어떻게 공략하지의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정말 예전에 뭔가 그런 게임들 있잖아요. 뭐 성검전설이니 액션 롤플레잉 게임을 즐겼을 때의 그런 그란디아였나? 그런 RPG 게임들을 즐길 때의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 팀원 구성원들끼리 돌아다니면서 맵을 열고 거기서 어떤 키워드를 얻고, 이걸 가지고 어디를 가면 우리가 지금 가야 될까? 막 그런 것도 의논해 나가고, 그리고 동전을 모아서 강화시키고 아이템을 사고. 또 RPG가 혼자 즐겼잖아요. 특히나 그런 RPG는. 그런데 그런 RPG를 좋아했던 팀원들이 한두 명이 더 있다. 그러면은 정말 함께 즐겼을 때 그 재미가 극대화되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테이블이 커야 된다는 거. 이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게임을 실제 즐길 때 이렇게 테이블이 굉장히 커야 돼요. 그러니까 책 하나를 펼쳤지만 펼쳐지는, 이게 지금 키워드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키워드들도 펼쳐지고 캐릭터들도 오픈해놔야 되고, 얻었던 뭔가 무기라든지 뭐 장비라든지 아까 동료들이라든지 이것도 펼쳐놓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조그만하게 시작하더라도 게임이 진행해 나가면서 많은 카드들이 깔린다는 점, 이제 그게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 7월쯤에 배송이 된다고 하네요. 내년 여름방학 여름방학 시원하게 이제 팀원들과 함께 뭔가 바닷가 같은 거 놀러가서 다 같이 하면 진짜 좋겠다. 항해하는 느낌으로다가. 게임 불감증 우리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게임을 내가 좋아서 샀는데 엔딩은 차마 보지 못하고 막 처음 조금 깨작깨작 하다가 닫아버리는 그런 게임 불감증을 우리 이제 게이머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불감증 때문에 실은 보드게임을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보드게임이 길어야 그래도 2시간, 3시간이면 딱 끝나잖아요. 클리어하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
하다기보다는 내가 이 게임을 몰입해서 정말 모험을 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불감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정말 추천할 만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이상 제가 소개한 슬리핑 갓즈였습니다. 뭐 더 다양한 메커니즘적 얘기라든지 그런 디테일한 얘기들은 결국 게임을 처음 시작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뭔가 무방비로 이 게임을 즐기셔야 뭔가 하나하나씩 주어지는 그런 게임의 컨텐츠들이 헉헉 하면서 새로운 요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차분히 그냥 첫 페이지를 넘기시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슬리핑 갓즈의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 보충 수업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을 들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